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나요?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있나요? 막상 도전해도 실패할까봐 겁이 나서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도 예전에 딱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동안 그들은 실패를 무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SNS 스크롤하는 것도 좋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실패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일단 실패하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실수들도 다 실패의 일종이에요. 문제는 이 실패가 우리를 정의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은 게 실패 분리하기입니다. 우리 뇌에게 이건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시도한 방법이 실패한 거야 라고 확실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자신과 실패를 분리할 수 있는 마인드셋을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저는 이력서를 20군데 넘게 넣고 모두 거절당했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 이력서 작성 방법이 효과가 없었구나. 그러자 뇌가 이건 내가 못난 게 아니라 단지 접근법의 문제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이거 진짜 사소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초기에 로켓 발사에 3번이나 실패했어요. 그가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했다면 테슬라도 스페이스X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신 그는 이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았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했죠. 실패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데이터로 보는 순간 여러분의 두려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실패의 두려움보다 후회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분명 실패를 다르게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내일부터 도전해야지 라고 계획해두는 건 사실 실패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단기적인 불편함을 피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거절당하는 것, 비판받는 것, 돈을 잃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뇌라는 게 두려움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래의 후회라는 감정에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실패 비용 vs 후회 비용 분석입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두 가지를 적어보세요. 실패했을 때의 최악의 결과와 시도하지 않았을 때의 최악의 결과를 말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도전하고 싶은 일에 대해 두 가지 비용을 직접 메모해보세요. 심리학자들이 생애 말기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가장 큰 후회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의 두려움이 또 한 번 줄어들 거예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재정의하세요. 솔직히 우리의 교육 환경은 실패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에 틀리면 벌을 받고 실패하면 부모님께는 꾸중을 들었죠. 그렇기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박혀 있을 수 있어요. 실패는 나쁜 것이다. 근데 너무 실패를 나쁘게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실패 리프레이밍 정말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발표에서 실수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준비를 못했지? 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 실패가 어떻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는 순간 실패가 끝이 아니라 여정의 한 부분이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1000번 이상 실패했다는 이야기 아시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여러분도 에디슨처럼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실패의 내성을 키우세요. 실패 두려움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실패 경험이 너무 적어서 내가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 성공 경험도 중요하지만 정작 작은 실패 경험이 없으면 큰 도전 앞에서 쉽게 무너지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실패 근육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약속 없는 주말에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작은 실패를 경험해볼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작은 도전을 해보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실패 내성을 키우기 위해 작은 실패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조금씩 벗어나는 일을 하나씩 해보세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여러분이 부족한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패 경험이 많을수록 나중에 큰 도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멘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항체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백신이 약한 바이러스를 주입해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작은 실패들이 여러분의 심리적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저녁 시간을 보내다 보면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만 뒤처진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실패 스토리를 찾아봅니다. 우리는 성공 스토리만 듣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어요. J.K. 롤링의 해리포터는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보면 실패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저녁 시간에는 그들의 실패 스토리를 찾아보며 용기를 얻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차이가 쌓이면 1년 뒤, 2년 뒤엔 엄청난 간극이 생기더라고요. 결론은 실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패를 이렇게 바라보면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근데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 하면 오히려 귀찮고 빨리 지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팁은 하나씩만 해보기입니다. 오늘은 실패 분리하기를 도전해보고요. 내일은 실패 vs 후의 비용 분석, 모레는 실패 근육 키우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시도해보면 조금씩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여전히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배를 생각해보세요. 파도가 거세도 배는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저도 한때는 실패가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조금씩 이런 마인드셋, 습관, 생각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인생이 조금씩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나 어떤 사소한 마인드셋으로 달라졌는지 하나씩 공유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